하나, 둘, 셋.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이민주라고 하고요. 현재 작년까지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1학번 박시연입니다. 혹시 과탑을 한 시기는 언젠지? 저는 작년에 2021년에 3학년 1학기, 2학기 총 2번 딘스리스트 상장을 받았고요. 찐으로 과탑을 한 거는 작년 3학년 2학기에 4.5를 받아서 과탑을 했습니다. 상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상장이요? 이 오른쪽 게 찐 4.5를 받았을 때 상장입니다. 그 휴학 직전 학기, 작년 2학기에 이제 학점 4.5 학점을 받아서 전체 석자 1위를 하고 딘스리스트 상장을 수상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4.5를 받아서 받은 딘스리스트인데요. 원래 2개인데 하나는 지금 집에 있어서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딘스리스트가 나가줬다. 와. 네, 그러면은 그 찐으로 4.5를 받으셨던 3학년 2학기에 어떤 수업을 선언하셨는지. 제가 3학년 2학기 때는 중국문화산책이라는 중어중문학과 지교를 하나 들었고, 문화콘텐츠 추천곡 실습, 축제 이벤트 산업론, 셰익스피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컨벤션 기획 실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거요? 제가 사실 3학년 2학기 때는 좀 글로벌 마이스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문콘도 팀플이 많고 글로벌 마이스 팀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개가를 들었는데 5개가 팀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2학기 때 어떤 수업을 들었었냐면 우선 전공은 도시문화 콘텐츠 연구, 문화 원형과 고전, 소셜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 연구, 축제 이벤트 산업론을 들었고요. 그리고 교양은 대중음악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그리고 소극 일본어 회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수업은 문화 원형과 고전인데 좀 그 이야기는 뒤에 과제 준비법 거기 질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2학기에는 예술 콘텐츠 연구, 영상 콘텐츠 기초, 컴퓨팅적 사고, 생활 건강, 중국 문화 산책, 발명과 특허, 소비자 마음 읽기, 사회봉사랑, 그리고 2022년 1학기에는 문화 테크놀로지 연구, 영상 콘텐츠 분석, 디지털 인문학 입문,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문화이론 기초 연구, 서울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2학기에는 20학점이고 올해 1학기에는 18학점이에요. 일단 빡셌던 거는 디지털 인문학 입문이, 왜냐면 제가 디지털 인문학 입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인문학 입문이었던 거예요. 강점이. 네. 혹시 팀플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더? 팀플 팁은 없습니다. 팀플은 약간 신이 점지해주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원래 아시잖아요. 다들 해봤잖아요. 팀플이 그냥 힘들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좀 수월한 것뿐이지 과정을 거치는 건 진짜 다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팀플이 걸리면 사실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 1인분만 하자.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회의 시간 잡히면 꼭 그때까진 가고 준비할 게 있으면 꼭 준비해 가고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 거를 좀 그럼 제가 그건 해볼게요 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힘든데 막 다른 사람 것까지 받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 독이기 때문에 꽈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꽈탑을 하려면 팀플에서 1인분 이거 좀 왜곡됐는데? 그러니까 본인 그릇은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건 내가 챙겨야 되고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한 학기에 5개가 팀플이었으면 일정 관리가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힘들었어요. 3학년 2학기 말고 1학기 때 예술 콘텐츠 기획 실습이라고 그것도 저희 학과 전공 중에 팀플, 완전 팀플인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저희 팀은 아침 10시, 9시에 회의를 하기도 했고 밤에도 막 하기도 했고 4.5 받았을 때 캘린더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완전 알록달록하네요. 이게 10월, 11월, 진짜 그거 12월. 네. 저 정도는 해요. 꽈탑을 하는 거. 저 정도는 캘린더를 하는 거.
그 꽈탑을 하려면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사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을 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팀플에 대한 팁이 있다면은 팀플은 좀 거의 이제 팀원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빌런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조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나라도 가장이 되어서 이 조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뭐 팀원들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대부분 제가 좀 팀플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조장이든 아니든 회의 시간은 언제로 할까요? 이런 거라든가 자료 수집을 뭐 제가 다 맡아서 한다던가 내용 정리를 해서 교수님께 내는 걸 뭐 제가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기 싫어도 그냥 그때만 좀 참고 최대한 좋은 의견 끌어내서 팀원들과 좀 같이 해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점수를 잘 받고 싶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는 게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나서.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3학년 2학기 네네. 학점을 받았던 3학년 2학기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 시험 보통 외워서 진짜 그 필기로 시험 보는 게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있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외울 때 무식하게 써서 외웁니다. 암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렇게 무식하게 쓰면서 말로 하고 막 그래야지 조금 외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4.5 때는 아니긴 한데 제가 4.5 때 했던 거 다 버려가지고 그냥 그 단어랑 익숙해지려고 이 단어랑 친해지려고 그냥 많이 적고 진짜 찐으로 외워서 하는 시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재가 300페이지 되는 거를 필해독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외워야 할 부분들은 다 적고 도면도 한 10번씩 그려보고 써가면서 손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써가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본인한테 맞는 그런 암기 방법을 쓰면 외워서 하는 시험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기 생각 쓰는 거는 보통 교수님이 미리 문제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이건 좀 신이 점지해 주셔야 돼요. 저 좋은 게 없습니다. 교재를 많이 읽고 숙지를 많이 했으면 사실 그 문제가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교수님마다 달라요. 조금 장황하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고 아니면 컴팩트하게 딱딱 하고 싶은 말만 해라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건 진짜 교박이고 진짜 딱히 팁이 없는데 이거? 저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4.5 받으셨을 때그 시험 준비하는 그 기간이 궁금해요. 아, 1학년 때는 오히려 3, 4주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가 많고 팀플이 많아지다 보니까 3, 4주 전에 준비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5 받았을 때 그때는 한 2주 전부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틈나면은 필기한 거 보고 먼저 시험 보는 것부터 많이 공부를 했고 2주 전에는 사실 진짜 빡세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주 전이 핵심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휴학을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해가고 있어서 시험을 본 기억이 좀 까마득한 상태인데 또 시험이란 게 좀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대학에 와서 시험을 치르면서 좀 느낀 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엄청 지엽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 겉핥기식으로 중요한 것만 외웠다가는 낭패를 본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교재나 수업 자료만 보고 공부를 해야 할 게 아니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이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열심히 해야 한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수업을 열심히 듣자.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 암기 방법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무식하게 줄줄줄 A4 용지 이런 데 쓰면서 외우는 타입인데 그거는 그냥 본인들 편한 방법으로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술 콘텐츠 연구는 저희 네. 그림을 몇백 개를 외웠어야 됐잖아요. 네. 자신만의 정리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예콘용 공부했던 거거든요. 또 정리한 과목이 문화이론 기초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한 거를 그냥 계속 봤어요. 내가 이대로 시험 치면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까지 그냥 계속 봤던 불안하지 거. 않을 때까지 아 끝까지 근데 완벽하게 하고 아니야. 시험장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과제를 했던 경험이나 혹은 뭐 팁 같은 거? 과제는 또 제가 자신 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한 과제를 받았다 이러면 막 이렇게 어떤 거를 내가 적을 것이다 라는 거를 대충 적어놔요. 어느 정도 키워드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저희 상어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리스라는 데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계속 그 키워드만 검색을 하고 논문 들어가서 다운받아보고 아니면은 도서관 어플에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책을 찾아서 가서 빌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자유조사를 하고요.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많이 잘 쓰겠다 보다는 수정을 계속 거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뭐 이대로 남들 보여주면 진짜 부끄럽겠다 할 정도로 진짜 대충 써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찾은 거랑 이렇게 합해가지고 계속 그냥 수정을 해요.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살을 붙이고 떼고 하는 그 정도로. 그리고 말이 너무 장황하게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과제를 할 때 하루에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흐름을 타서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흐름을 타서 쓰면은 뚝뚝 끊겨서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안 났던 생각이 다시 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흐름을 타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다 쓰고 나서 소리 내서 읽어보면서 고치는 게 사소한 건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쓰면 교수님이 이 정도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치과제는 보통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진짜 시험보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좀 맨날 솔직히 막 토날 것 같거든요. 이제 레포트나 좀 짧은 논문 형식의 글로 과제를 많이 제출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우선 토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이에요. 글을 단순히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글 전체를 설계하고 나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 과제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이 학생이 서론을 이런 식으로 작성했네? 좀 얘 자료 좀 봤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결론은 이거는 제가 어떤 과제든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처음과 끝이 좋으면 기억이 미화가 돼서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론이 조금 내용이 이상해도 결론에서 다시 힘을 빡 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던 말은 말하면서 막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기억 미화가 돼서 좀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 사이트의 도서관 쪽을 이용해서 논문을 엄청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저희가 아직 학부생이고 좀 학문을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 분들이 쓴 논문을 많이 인용하고 많이 참고하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문화 원형과 고전 이야기는 사랑합니다 교수님. 그 과제 중 하나가 교수님께서 이제 골라주신 도서 리스트가 이렇게 짜라락 있었어요. 난이도가 좀 괜찮은 도서들이 있고 교수님이 별을 붙여두신 그 좀 난이도 어려운 도서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패기롭게 어려운 도서를 하나 골라서 특정 페이지를 자기가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3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요약하겠다 그런 과제를 하는 건데 제가 골랐던 책이 뭐냐면 질베르 듀랑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글로 글을 읽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계속 현상을 겪어서 일주일 내내 막 이 책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막 하기 싫어 말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장 과제를 낼 때 좀 자신이 없었던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A+를 주셔서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문화원형과 고전을 앞으로 듣고자 하는 네네. 학생분들께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한마디요? 수업 자체는 재밌어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이야기 듣는다 치면 재밌는데 이제 그게 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화영 맞다. 문화영과 고전은 필기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필기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과제는 저희 과가 그렇듯이 기획안 쓰는 과제가 정말 많아요. 과제할 때 일단은 그 논문 사이트를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약간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다? 꼭 읽어봤어요 진짜. 레포트 쓸 때 그런 논문을 많이 참고하는 게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논문 많이 읽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 3학년 2학기에 한국문화 콘텐츠 분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전통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하나 기획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막 본인이 해야 되는 과제의 그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면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고 뭔가 사람들을 좀 이끌 수 있는 만한 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든지 뭐 광고면은 그 딱 문구
핵심 문구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약간 그러한 그 과제마다 초점이 있잖아요. 전시라면은 뭐 사람이 동선까지 파악하고 이런 주제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굿즈를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굿즈 목업 파일을 만들었어서 그래서 약간 기획안도 기획안인데 정말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이라도 있으면 되게 좀 그게 추가 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획안 같은 거 쓸 때 글만 써야 된다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고컬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이런 걸 구상을 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같은 거를 같이 첨부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네네. 탑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멘탈 관리법 같은 게 있다면 마음가짐? 네. 멘탈 관리법? 죄송한데 저는 멘탈 관리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는 그냥 멘탈이 나간 채로 그냥 성격 파탄자가 돼서 혼자 막 방에서 막 중얼거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멘탈 관리를 딱히 안 하는데 혹시 멘탈 관리를 하는 과탑 하신 분이 혹시 있나요? 멘탈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컨셉을 진짜 그 과탑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도취해가지고 빠져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난 시험 기간에 이런 걸 한다. 아, 루틴 같은 루틴? 거.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생활 패턴이 좀 박살난 사람이거든요. 특히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밤을 새서 시험을 보고 잠에 드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원래 시험 전날에 공부 안 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 유튜브 보고 막 웹툰 너무 재밌어요. 그때 정주행하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보다가 그때 막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내일 시험인데? 안 되는데? 그것도 막 그 새벽 동안 엄청 불태운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면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과제하고 하는 게. 저는 알바까지 같이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벌 때가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러 가고 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도 이런 생각에 빠져있기보다는 그 현실을 흐린 눈으로 보고 그냥 생각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맞아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난 안 힘든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이요? 멘탈 관리? 일단 시험 기간에는 멘탈 관리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저는 낡고 지친 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생활 루틴 같은 거는 저도 밤을 진짜 많이 새는 편이긴 했어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밤을 샜거든요.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 걸러 집에 갔어요. 몬스터 먹어가면서 밤을 샜는데 아침도 도서관 식당에서 먹고 입 닦고 세수하고 약간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밤을 셀 때 필수템 밤을 셀 때 필수템? 있나요? 저 이거 진짜 바이럴 아니고 돈 하나도 안 받았는데요. 백다방의 원조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거 백다방에서 알바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 그만뒀어요 지금. 저 주식도 없고요. 알바할 때도 많이 들었던 건데 백다방 그 원조 커피가 진짜 카페인 함량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카페인 함량 주의 스티커를 붙여서 보낼 만큼 카페인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오긴 해요. 밤이 진짜 길어요. 밤샐 때는. 그래서 그때 항상 주전부리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이어트를 시험 기간 하는 건 진짜 골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밤을 새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머리가 안 굴러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만약에 정말 집중이 안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쉬어주는 게, 내가 밤을 샌다고 무조건 그 6, 7시간을 다 공부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꿀팁 가득. 원조 커피밖에 없는 거 아니야? 꿀팁이 지금?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백다방을 제가 홍보하고 있다고요. 네, 좋은 멘탈 관리법 잘 들었고 오늘 인터뷰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흐린 눈 하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꽉탑할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탑 화이팅!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화이팅! 그 알바했던 사장님한테 한마디. 사장님 저 근데 제가 지금 그만뒀지만 아샤추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맥당을 가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무슨 그거야? 저 안 잘렸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